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는 챕터 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에서요 2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교재 66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장하는 거잖아. 사회 구성원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위험에서 뭔가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방법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거두어서 누군가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 좀 내세요 라고 해서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재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위험이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위험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 거기 보시면 빈곤층, 여기에서부터 좀 뭔가 구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면,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의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사회보험, 이거는 여러분 느낌을 보시면 보험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부조, 이렇게 있어요. 공공부조 이렇게 있고, 그리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보세요. 자, 밑에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있고 의료 보장해 주는 게 있고요. 살짝 책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회보험, 소셜 인슈어런스란, 자, 매월 보험료를 형태로 일정 금액을 거두어서 보험료를 거둡니다. 약간 저축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을 민간의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가 좀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료를 거둔 다음에 거기 보시면 노령화 아니면 질병 아프거나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산재, 이게 산업재해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근로활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재원은 보험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요,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급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가입하는 근로자만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일부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고용주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이렇게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고요. 자, 3번 볼까요?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고요. 자, 국민연금,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은퇴 이후에 내가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강제 저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게 질병과 관련된 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이렇게 있고요.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고용보험 요거를 제공하고요. 고용보험. 오케이. 그 다음에 산재. 일을 하다가 내가 다쳤어. 그렇게 되면 산재보험. 이렇게 산재보험. 아니면요. 산재보험 및 해가지고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요 얘기를 보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유형. 네, 유형을 한번 보시면 자, 비스마르크형이 있고 비버리지형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비버리지가 이제 약간 영국식이고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재상이잖아. 그래서 약간 독일 대륙식.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뭐 깊이 보진 마세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공공부조 볼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회보험 얘기할 때 보험의 성격을 지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랑 같이 비교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제약이 됩니다. 왜요? 아니 내가 만약에 많이 냈으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엄청 많이 냈어. 그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뭐 고소득층이 혜택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공공부조는요. 재분배 효과가 커요. 예, 보험과 달리. 그래서 먼저 거기에 초점 맞추시죠. 재분배 효과가 크다. 커. 이렇게요. 자, 공공부조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극빈 계층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이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현금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무상이야. 위에는 보험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 해당하는데요. 극빈계층에 빠져 있게 되면은 상황에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썼어요. 극빈계층이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풀어 쓴 게 그거지. 소득이 일정 수준 미달하게 되는 경우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자, 지금 무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 뭐를 도와줍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런 걸 디테일하게 뭐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를 위한 생계급여가 있고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가 있고요. 위에 거랑 비슷한데 위에 건 이제 보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선 보험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가 있고요. 오케이?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가장 의미가 있고 현실적이고 도움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공공부조는요. 일반 재원,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여기요. 이거는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기여한 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약하는 이유는 기여한 만큼이라는 그 느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많이 기여했으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공부조는 재분배 효과가 크게 되는 이유는
기여와 상관없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일반 재원을 조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요. 소득 자산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 빈곤층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어. 극빈한 계층에 속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거니? 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빈곤선의 설정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진 마세요. 자, 빈곤, 포멀티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고요. 빈곤층은 현재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겨우겨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빈곤선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빈곤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 빈곤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있는데 그 빈곤선은 절대적인 설정 방식과 상대적인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살짝 보세요. 여러분, 절대적 기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되니까 5,000원짜리, 요즘 물가가 올라서 7,000원짜리 3끼 먹으면 7,000 곱하기 3. 커피 마시고 식후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에 2,000원이다. 너무 그런가? 그러면 2,000 곱하기 3잔을 다 마시면 3.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라운트리 방식. 이거 이름 외우지 마세요. 라이덴 방식. 하지 마세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거기 나와 있는 빈곤선을 측정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직 니즈에 해당하는 의식주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산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준 자체를 잡을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밥을 먹고 말이야 커피를 매번 3잔씩 스타벅스에서 먹는다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밑에 라이덴 방식은요, 거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래서 주관적인 방식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로 하는 거죠. 얼마나 당신은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요. 상대적인 기준이 있겠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산층, 이게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중산층의 기준이 되게 막 높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의 한 50% 이상이 나는 이 정도 살면 중산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나마 밝게 사는데 요즘은 SNS에 어쩌다 놀러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 거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다 나보다 뭐 삐까뻔쩍하게 즐기면서 사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대적인 방식이다 라고 하면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있어. 전체 소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거기 보시면 평균 소득 또는 중위 소득, 이 평균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평균 소득이다 라고 하면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보다 밑에 있는 거, 요 사람들이 바로 빈곤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걸 가지고 더 문제 내거나 그럴 건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는 잠깐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기보다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약간 상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빈곤율이 하나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곤율은 거기 보시면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층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빈곤한 사람의 수 이렇게요. 자, 그게 바로 빈곤율 이렇게 해서 빈곤율이 가장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빈곤 지표이긴 하지만 아니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거는 파악하기 쉬운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곤선에서 얼마나 빈곤층의 소득이 부족한가? 예,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체 100명 중에서 얼마나 되니? 그런데 여기서도 분포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냥 엄청나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가 클 수도 있고 여기에 가까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빈곤 갭과 빈곤 갭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빈곤율 말고요. 또 하나는 빈곤 갭이야. 갭. 자, 개념만 잘 보세요. 거기 볼까요? 빈곤 격차라고도 하는데 모든 빈곤층 인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소득. 아니 지금 여기 빈곤한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빈곤선까지 얼마를 보조해 줘야 돼? 이렇게.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 이 빈곤선을 만약에 월 100만 원이라 할게요. 근데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이 지금 소득이 3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 70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가? 예, 그걸 다 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빈곤층의 인구수에다가 빈곤선과 빈곤층 인구의 평균 소득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빈곤선이라 할게. 그냥 100만 원이라고 가상적으로 합시다. 근데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 50만 원이야. 그럼 얼마나 보조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요. 50만 원 더 보조를 해야 돼.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가 만약에 300만 명이다. 그러면 300만 명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가 빈곤 갭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보세요. 식으로 보시게 되면 정신없어요. 막 암기하려고 막 달려들더라고요. 안 돼요. 그냥 내용만 살짝 봐주세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살짝 보시면 전체 인구를 소득의 크기로 쫙 나열을 했을 때 어렵지 않은 그래프입니다. 자, 거기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 수평축인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수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보니까 인구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소득이 A가 있겠지. 자, 요거를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빈곤선을 그냥 파이라고 할게. 요게 빈곤선이야.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 이렇게 있죠. 여기 전체 인구 M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빈곤 인구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소득에 해당하는 거기 색깔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만큼의 전체적인 물론 이제 평균을 구하긴 하겠죠. 근데 그냥 약간 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적분식으로 요만큼을 다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알파 부분의 면적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빈곤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곤의 갭이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빈곤 갭.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득 갭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갭 비율이라는 것은 자, 빈곤 갭이 있고요. 소득, 빈곤 갭은 저기서 알파야. 소득 갭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살짝 볼게. 빈곤층의 평균적인 소득이 빈곤선에 얼마나 미달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빈곤선 분의 빈곤선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데 소득 갭 비율은 여러분 이게 알파고요.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합시다.
약간 느낌이 진위계수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이게 바로 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된다면 이게 다 위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게 되면 알파가 빵이 되겠죠. 알파가 빵이 되면 소득의 비율은 빵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빈곤해. 전부 다 빈곤해. 그러면 베타가 빵이 되겠지. 그럼 소득의 비율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0에서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득의 비율 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알파가 빈곤 갭이기 때문에 빈곤 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가볍게 보시죠.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소셜 서비스라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거기 3번 볼까요? 돌봄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아동, 부녀자, 장애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로 약간 돌봄을 중심으로 한 시설 보호를 이용한 비중이 좀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점차 재가 서비스도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에 가지 않고 그런 서비스도 점차 확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그냥 간단한 얘기고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이 있잖아. 사회보험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보험의 특성이 있어서 기여한 만큼 받아간다. 재분배 효과를 제약하고요. 공공부조는 재분배 효과가 조금 더 크고요. 빈곤한 극빈계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그러면 극빈하다는 사람들의 기준은 뭔데? 그게 빈곤선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빈곤율, 빈곤갭, 소득의 비율 요걸 가지고 출제된 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기출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요, 사회보장제도 말고요,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